네, 안녕하세요. 달센요 필름입니다. 우리 비례식과 비례배분 하고 있어요. 비례식.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돼?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게 네 번째 단원이고요. 우리는 오늘 5차시 5번째 수업을 합니다. 교과서는 78쪽, 79쪽인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교과서, 익힘책은 54쪽, 55쪽 하겠습니다. 비례식도 애가 항성질 하는 거야. 그래서 비례식 이제 성질을 알아볼까요 하고요. 스키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와 준기가 가구 디자이너 직업 체험을 하고 있어. 친구들이 무슨 매 차시마다 무슨 직업 체험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네. 그죠? 가구 모형 2개를 만들려면 5개가 필요합니다. 8개를 만들려면 몇 개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가 많은 문제를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딱 눈앞이 깜깜하잖아. 그럼 이제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가구 모형 2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5개 필요하다. 일단 이거 하나 정리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가구 모형 8개라 그랬으니까. 자, 가구 모형 8개가 있으면 나무판은 몇 개가 있어야 하는가 이거예요. 똑같은 거죠. 가구 모양 2개에서 8개로 늘어난 거니까. 그러면서 수직선을 보고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써라고 했는데 2에서 8이 됐으니까 당연히 4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4배가 되면 되니까 5, 4는 20이 되겠죠. 가구 모형 2개를 만들 때와 8개를 만들 때 가구 모형 수와 필요한 나무판의 수의 비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구 모형 2개일 때 나무판이 몇 개 필요하다 그랬냐면은 5개 필요하다 그랬어요. 5개. 근데 가구 모형을 8개 만들려고 할 때 나무판을 모르죠.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모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식을 세워보려면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항상 가구 모형 대 나무판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가구 모형이 2개를 만들 때 나무판이 5개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8개 만들 때는 얼마가 필요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20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0이라고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얼마인가? 외항의 곱. 얘하고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2하고 얼마를 곱해요? 20. 40이죠. 내항의 곱은 얼마인가요? 내항은 5하고 8의 곱이니까요. 5 곱하기 8은 얼마예요? 40이 되겠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비교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뭐 새삼스럽게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거 되게 중요한 룰이에요. 그래서 A 대 B는 이제 C 대 D가 있을 경우에 B 곱하기 C 안에죠. 그것은 A 곱하기 D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가로가 15cm인 책상 모형을 만들었어요. 와, 이거 되게 능력자인데. 책상의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가 1대 9라고 했을 때 실제 책상의 가로는 얼마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책상의 가로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우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 보면 어렵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책상 모형과 라고 써있죠. 또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라고 써있어요. 그죠? 그리고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가로의 비를 비례식으로 세워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는 얼마가 되냐면 이제
1대 9라고 했잖아요.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는 1대 9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그렇죠? 1대 9라고. 근데 책상 모형의 가로의 비는 얼마인가? 아까 문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지금 책상 모형이 있어요. 책상 모형이 있고 이제 실제가 있는데 얘네 둘은 1대 9인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가로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모형의 가로 그리고 이건 실제의 가로가 되겠죠? 그쵸? 모형의 가로가 몇 cm래요? 모형의 가로가 15cm라고 하고 있으니까 과연 실제는 얼마일까? 네모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대 9는 얼마다? 15대 네모다. 이렇게 세워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외향의 곱을 곱셈식으로 내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아이고야 선생님이 틀렸죠? 1 곱하기 네모가 되겠죠. 내향의 곱은 어떻게 돼요? 내향의 곱은 얘니까 9 곱하기 15가 되겠죠. 곱셈식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9 곱하기 15는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네모가 되겠죠. 그럼 15 곱하기 9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9는 45고 1구는 9니까 135겠네요. 135는 1 곱하기 네모일 테니까 당연히 네모는 얼마다? 네모는 13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책상의 가로의 길이는 135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5cm라고 쓰면 되겠죠. 비례식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비례식은 뭐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이 같은 걸로 찾을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몇 배예요? 3배지. 여기도 3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그리고 또 얘는 몇 배예요? 2배예요.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틀려요. 뭐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으로 찾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곱하면 얼마예요? 30이죠. 여기 곱하면 얼마예요? 45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려요. 그죠? 그리고 또 얘는 얼마예요? 87이니까 56이죠. 28 곱하기 2도 56이에요. 얘 두 개는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8하고 2를 넘어가려면 나누기 4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8에서 7 넘어갈 때도 나누기 4를 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익힘책을 한번 해볼게요.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라고 있습니다. 비례식에서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을 구하고 비례식의 성질을 써보세요. 외향의 곱은 3하고 21이죠. 3하고 21을 곱하면 63이 나오고요. 7, 9죠. 7, 9는 63입니다. 그 아래 거 아이 귀찮게 0.9하고 20을 곱하면 여기죠. 내향의 곱이죠. 그러면 얘는 18이겠네요. 그 아래 0.5에서 36 0.5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5에서 36도 18이 되겠죠.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은 뭐다?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어떻다? 같다. 하트 하면 되겠죠. 2번 문제 비례식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세요. 잠깐 마이크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마이크를 따로 쓰고 있는데 조금 음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비례식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항과 내항의 곱을 찾으면 되겠죠. 5, 8에는 40이고요. 4하고 15를 곱하면 여기는 이제 60이겠죠. 그러니까 넌 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36은 18이잖아요. 18이니까 여기는 1.8이 되겠죠. 그리고 0.2하고 12를 곱하면 얼마예요? 24인데 소점 하나를 줄여야 되니까 2.4가 되겠죠. 너도 아닙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4하고 15를 곱하면 60이고요. 30하고 2하고 곱해도 60이죠. 얘가 정답인가 봐요. 자, 얘는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대 7이라고 하면은 7분의 1하고 2분의 1이어야 맞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일단 순서가 반대죠.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너도 틀렸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외항과 내항의 곱을 이용하지 않아도 5에서 35로 넘어가는 거는 7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7배를 하면 8, 7에 56이겠죠. 그리고 얘도 6에서 30으로 가려면 6, 5, 3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5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여기는 11에서 66으로 넘어가는 건 몇 배인가요? 6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6배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9에서 36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9, 4, 36이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4, 4, 16이 되면 되고요. 외항과 내항의 곱으로 굳이 풀어보겠다 하는 친구는 2하고 18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36이죠. 그러니까 12하고 네모하고 곱해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 36이 나와야 돼요. 그럼 12 곱하기 얼마가 36일까? 3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렇게 풀면은 98에 72잖아요. 그렇죠? 근데 24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72가 나올까요? 3 정도 곱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3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 카드 중에서 4장을 골라서 비례식을 세우고 만든 방법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딱 봐도 선생님은 뭐 4하고 2, 8하고 16 얘네만 골라도 나올 것 같은데요. 2대 4는 8하고 16. 뭐 방법을 말하라고 하면 출처는 내 머릿속인데 뭐라고 쓸까? 그냥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라고 말하면 되겠죠.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와 준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두 친구의 생각이 옳은지 알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종이꽃 2개를 만들려면 색종이 3개량이 필요합니다. 종이꽃 4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몇 장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쉬운 내용으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종이꽃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색종이를 써주면 됩니다. 종이꽃 2개를 만들려면 색종이 3개를 필요하다고 했고 종이꽃 4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몇 장이 필요한가 모르니까 네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례식을 세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대 3은 똑같이 4대 네모라고 하면 되죠. 이건 문제는 너무 쉬운 거라서 그쵸? 종이꽃 2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색종이의 수는 종이꽃의 수보다 하나 더 많아. 그러니까 3이 2보다 하나 더 많다고. 그래서 4개를 만들려면 5개가 필요해라고 했는데 당연히 틀렸죠. 이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다르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5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대 3은 4대 5잖아요. 그러니까 내항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고요. 외항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2, 5, 10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필요한 색종이의 수를 네모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내항의 곱인 12와 외항의 곱인 2 곱하기 네모가 같으니까 네모의 값은 6이다. 이게 맞는 것이죠. 뭐 이유는 당연히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잠겼죠? 요즘에는 밤에 맨날 강의를 찍어서 늘 목소리가 잠기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